야권의 분열이 이제 본격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민주당에서 5번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 당을 떠났습니다. 탈당의 이유는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오늘 저는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후목 불가조,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공자의 말씀처럼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가 대한민국을 더는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싸우겠습니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만들 수 없다. 낯선 집이 됐다. 1인 방탄정당으로 변질됐다. 탈당의 변 핵심은 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그 민주당의 뿌리가 있는 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에서 발탁이 돼서 국회의원도 했고 또 전남도지사, 그다음에 총리, 당대표 할 때까지 지난 24년 동안 민주당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분입니다. 예전에 뭐 열린우리당이 생겼을 때도 그때도 민주당을 계속적으로 지킨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이 이제 당적을 내려놓는다는 거 굉장히 아마 중대한 결단이고 어려운 결단일 겁니다. 특히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바라볼 때는 이 민주당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즉 옛날 신익희 선생 등등 이 전통을 갖고 있는 민주당, 특히 노무현과 김대중의 어떤 정신을 지향하는 민주당, 그 민주당이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라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런 민주당에 어긋나고 있다. 예. 그래서 전통 민주당을 복원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전체적인 어떤 이 본인 입장을 보면 결국은 중도층과 서민의 정당, 그리고 또 남북 관계를 중요시하는 정당, 그리고 또 이 당내 민주주의가 있는 정당, 그리고 항상 주류와 비주류가 공존하는 정당, 바로 그러한 어떤 전통적인 민주당의 어떤 표상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이고, 예. 결국은 현재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목으로 만든 게 바로 빨강 넥타이 메고 결국 탈당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솔전 변호사님,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행동과 하나하나 허투루하는 캐릭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탈당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네. 이게 오늘 여러 해석이 참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빨간색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저는 와인색이다. 예. 물론 이제 붉은 계열의 어떤 넥타이를 착용하신 것은 같은데 저는 뭐 어찌 그런 것이 곧 뭐 국민의힘 색이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과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저도 예전에 이 정치인들의 어떤 붉은색 넥타이, 빨간 넥타이를 어떤 의미로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 넥타이를 자주 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공화당 색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치인에게는 이 빨간색 넥타이라는 것이 자기가 1인자가 되고 싶다라는 어떤 뜻을 표시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와인색 어떤 넥타이를 뭐 굳이 골랐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숨은 뜻을 한번 찾아보고자 한다면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것들이 뭐 소위 뭐 적극적인 지지층에서 얘기하듯이 뭐 국민의힘으로 가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뭐 이러한 그 넥타이의 색깔이 주는 의미는 뭐 그런 의미라, 정치인 개인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당과 어떤 연결돼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자막에 잠깐 지나갔는데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저 국민의힘 입당하냐라고 쓴소리까지 좀 했어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런데 오늘 이낙연 전 대표 탈당 기자회견에 앞서서 민주당 의원 중에 129명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탈당 만료 집단 비판을 했는데 빠진 의원들도 있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이게 공동 성명을 낸 건 나가지 말아달라는 요청이라고 생각해요. 막판까지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전직 대표까지 했고 국무총리도 하셨고 전남도지사도 하셨고 민주당 24년 동안 있었고, 이러니까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가는 것 자체가 분열을 일으키고 그것이 결국은 여당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의 동력이 떨어지는 요소로 작용하니까 그러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뭐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마지막까지 가능한 한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지 않고 당에 남아서 뭐 변화가 필요하다면 본인이 변화를 추동해내는 데 역할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불참한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냥 저기에 나와 있는 분들의 뭐 몇몇만 보면 정청 내용 같은 경우야 뭐 탈당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세 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친이계로 분류됐던 분들이에요. 물론 저분들 중에도 뭐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분들이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총리하실 때 같이 일했던 분들이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그 참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100%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나 뭐 민주당의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성명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 성명에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백브리핑 기자들하고 탈당 기자회견 이후에 만났을 때 그래도 좀 생각을 다시 해보면 이런 정도의 집단 공격은 좀 좋지 못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이낙연 전 대표도 바로 반박을 했고 최 교수님 근데 이제 대략 보니까 그러면 민주당 구성원들의 면면이 대략 130명 정도가 범친명이고 160명, 170명 되니까 30-40명 정도가 이제 비명으로 분류되면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근데 돼요? 꼭 저는 저게 불참하고 참석하고 이걸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제가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같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뭐 정청래 의원이 반명이다 비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분류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다만 뭐 예전에 그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찬성표를 던지신 분들 이 정도로 저는 분류한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서 대부분은 다 부정적이에요. 예. 그것이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당과 알겠습니다. 치열하게 다투는 상태에서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비명 반명이라 하더라도 예.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합류해서 뭐 거기 하면 힘을 싣고 이런 부분은 저는 극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오늘 오후 2시에 결행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올해 총선 제3지대 기호 3번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제3지대 중에 좀 각기 다른 느낌이 있어요. 전직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나갈 때 이렇게 민주당 거의 100명 넘는 사람들이 탈당을 만료했는데 반면 이준석 전 대표 나갈 때는 당시 박정아 대변인의 논평이었나요? 앞으로 뜻하는 바를 이루길. 두 사람의 탈당에 대한 이 친정의 반응들이 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같은 당대표이지만 같은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 12년 했다라고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 3번 나가고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물론 헌정사상 최연소로 주요 당의 당대표를 했지만 당대표 되기 전 그다음 된 이후에도 다른 공직 경력은 전무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랜 기자 생활을 한 다음에 국회의원 4선하고요. 도지사도 하고 국무총리까지 했단 말이죠. 이준석과 이낙연은 커리어 자체에 있어서 무게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명분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뭐 계속 이야기를 갖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 대해서 초현실적인 정당이래요. 왜냐? 당대표가 일주일에 2번, 3번 재판 나가가지고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정당이 이게 제대로 된 정당이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탈당할 때에는 그런 명분도 충분히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과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 바라보는 각 당의 그런 입장과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직 대표의 탈당, 사실 이제 기호 3번 제3지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